안녕하십니까. 락산 도비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제 토리노 FC입니다. 토리노 FC. 토리노 FC는 왜 갑자기 토리노 FC가 나왔을까요? 사실은 이제 사주는 이제 뭐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미신인지 과학인지 이제 검증된 사실을 토대로 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토리노 FC라는 팀을 꺼냈어요. 토리노 FC는 여기 이제 뭐 보면 이탈리아 클럽으로 세리아 A에 이제 소속된 클럽이에요. 뭐 여기 뭐 1906년에 창단했고 2005년에 재창단했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그런 글씨가 있죠. 아니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1906년 12월 3일이에요. 이렇게 창단일이 이제 1906년 12월 3일이다. 저는 이렇게 그 축구팀의 사주를 갖고 토토를 가끔 합니다. 뭐 신빙성이 없다면 하질 않겠죠. 근데 이제 시주를 알아야 되거든요. 시주를. 그럼 시주를 어떻게 알까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클럽에 이제 경기 성적이 있잖아요. 언제 골이 들어가고 언제 골을 먹고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경기를 했는데 언제 골이 들어가고 언제 골을 먹고 언제 퇴장을 하고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시주를 추정해요. 근데 이제 골이 들어가고 골을 먹고 이런 것들은 다 골이 잘 들어갈 때 이제 천간에 오기가 돌아야 골을 넣고 뭐 이제 충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 올 때 좋아지고 어떤 없는 기가 올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꼴을 넣거나 먹어요. 근데 없는 기가 나한테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이제 1906년 12월 3일인데 보통 얘네들이 이제 뭐 1800년대 사주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주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 나무위키에 창립일이라고 돼 있는 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연도는 맞고 틀린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저는 이제 많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토리노 FC는 뭐 제가 여러 경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해봤을 때는 요 이제 창립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뭐 이게 뭐 검증된 사실이 어디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증된 사실이라는 건 수베르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수베르가의 비극이라는 건 보면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 전성기를 맞이했고 토리노에게 큰 재앙이 오게 된다. 1949년 5월 4일이라는 날짜에 벤피카라는 축구팀 있죠. SL 벤피카. 첫 친선 경기를 마치고 비행기편, 비행기편은 이제 비행기라는 건 이제 높잖아요. 그럼 병화나 신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병화일 때는 높다라는 의미고 신금일 때는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비행기라는 완성품. 그럼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요. 여기 이제 사주를 보시면 이제 병화나 신금을 갖고 있는 팀이에요. 리스본을 출발하여 귀국하던 도중에 수베르가 언덕에서 추락사했다고 돼 있어요. 전원이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은 뭐 아주 명문팀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항상 운이라는 게 올 때 이제 명문팀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5연속 세리아 우승을 했던 팀이에요. 근데 이제 5연속이라기보다는 지금 42, 43 그리고 44, 45가 빠져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46, 47, 48, 49 왜 빠졌을까요? 아마 이때가 이제 2차 대전이 있었을 때라고 이제 보여져요. 세계 2차 대전이 있죠. 일본하고 뭐 이탈리아, 독일이었나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대전이 벌어졌고
이 당시도 일본 사주랑 놓고 보면 왜 일본이 이제 그렇게 하고 일본이 마지막 항복을 하면서 일본의 사주하고 그 당시로 거슬러 와서 왜 전쟁을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사실은.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주가 6.25가 생겨서 갈라진 것처럼 이런 사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시주는 추정이에요, 추정. 제가 여기 이제 항상 추정을 한다고 올리지만 뭐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토리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많은 경기를 계속 이제 보고 추정한 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수베르가의 비극이라 그래서 이제 추락한 걸 기점으로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럼 이제 항상 제가 늘 따지는 게 있잖아요. 사주를 먼저 봐야죠. 그렇죠? 항상 천간에는 병화가 많아요. 병신합으로 항상 신사, 병오가 이렇게 합이 돼서 임수를 만들어요. 천간의 기가. 그렇죠? 그 다음에 병해가 되고 병오가 돼서 또 이렇게 정화를 만들어요. 임수라는 거는 뭐예요? 넓게 쓴다는 거고 정화는 뭐 기술적인 부분일 때는 집중한다는 의미도 돼요. 이렇게 천간의 기가 병화나 임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화나 임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천간에 정화나 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없는 기가 뭘까요? 갑이나 기토가 있어요. 병정으로 돌아요. 정임으로 돌아요. 무게로 돌아요. 없는 기는 뭘까요? 없는 기는 을이나 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을이나 경. 을은 스펙이고 경험과 실력이고 경금은 자신만의 기술이에요. 이 팀도 이제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연주하고 일주가 좋아지려면 연주는 문서적인 걸 얘기해요. 우승을 했냐 생각이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일주는 하는 일인데 을, 경신, 을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금은 이제 사적인 기술력을 얘기해요. 뭐 선수의 사적인 기술력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을이라는 건 이제 공적인 글자니까 뭐 서로 이제 합심해서 을병으로 이제 팀웍을 얘기해. 뭐 을병우 하면 이제 팀웍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팀웍은 다 각각의 개인 선수 간의 기량, 개인기하고 이제 그 팀웍하고 합쳐져서 이제 신금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금이라는 건 뭐예요? 골 결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화일 때, 높일 때, 뭐 헤딩으로 놓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긴 다 궤도가 있어요. 여기는 갑진궤도예요. 여기는 갑오궤도예요. 여기는 갑술궤도예요. 여기는 갑오궤도예요. 갑오궤도가 만나면 갑자궤도를 만들어요. 갑오궤도라는 건 내 능력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거고, 갑자궤도는 또 상황에 따라서 내 능력을 들어 올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진궤도, 갑술궤도는 이제 충을 하잖아요. 묶여 있는데, 갑진궤도는 폭을 넓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폭을 넓힌다. 갑술궤도는 폭을 좁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축구에서 어떤 걸까요? 폭을 넓히는 거는 넓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장을 넓게 쓴다. 폭을 좁힌다는 거는 이제 또 뭐 압박할 때 우리가 이제 축구에도 이제 압박 있잖아요. 전방 압박, 후방 압박 이런 압박할 때는 또 좁혀서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뭉쳤다 퍼졌다를 잘해야죠. 공간을 넓게 써야 되고 뭐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리버풀 감독이 지금 그만뒀지만 이제 그 분께서가 이제 이런 구조로 갖고 있어요. 유르겐 클롭 감독인가요? 그분이 이제 사주 구성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사해충이 있어요. 사해충이 있어요. 얘는 갑술궤도고 얘는 갑오궤도예요. 갑오궤도, 갑술궤도는 돕는 궤도예요. 그러니까 나쁜 충이 아니라 좋은 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충. 사해충이 있을 때 진이나 술로 보강을 한대요. 진이나 술. 그럼 술이라는 건 시주에 있잖아요. 시주는 무릎 아래예요. 그럼 이동수단이고 수비수, 골키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비수, 골키파. 그럼 이제 수비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격할 때 양쪽 윙쪽 수비수를 올려가지고 이제 공격수로 가세시키는 경우가 이제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저는 이제 뭐 축구를 좋아하니까 좀 이제 전술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사해충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오가 있기 때문에 해자, 사오, 방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방합충이라고 해요. 방합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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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합이 돼 있으니까 방합충이에요. 그럼 깨진 궁이 사해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궁은 나쁘지 않은데 운에서 올 때 이제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사라는 글자가 무경병이에요. 해라는 글자가 무갑임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방합 글자는 병화나 임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합충을 병임충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병임충은 병화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병화의 문제. 또 신금의 문제. 그럼 뭐예요? 여기에 병화나 신금은 일주가 있고 연주에 있다는 거예요. 평화는 높다죠. 높다. 아까도 보셨지만 연속해서 이제 5년간 우승을 하기도 한 팀이에요. 병화는 높다. 신금 검증된 기술 높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을이 이제 항상 이 해 사해는 묘나 유가 오면 또 삼합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사해는 묘나 유가 만들어질 때, 그러면 이제 을이나 경이 오는 날이 많잖아요. 을이나 경이 올 때 묘도 만들고 유도 만들어요. 묘도 만들고 유도 만들다. 그럼 해묘미 사유충 이렇게 해서 이제 삼합충이 되는 거예요. 삼합충은 이제 재능의 충이고 사해충 같은 경우는 삼합 글자가 해중 갑이고 사중 경금이에요. 그래서 갑경충이라고 그래요. 갑경충은 갑이나 기토의 문제예요. 그래서 월주예요. 월주. 월주. 그럼 월주는 인성궁이고 준비궁이라고 그래요. 준비궁.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능의 충은 충을 통해서 이기고 지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삼합이 돼 있으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삼합이라는 게 있으면 삼합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재능을 써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번 돈을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쓰기도 하잖아요. 경기를 하다 보면 또 질 때도 있고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합충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항상 이 사해충이 있는데 사라는 것은 이제 사해충이 내가 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라는 글자가 먼저 무경병이에요. 무경병. 사라는 글자는 조직 환경이라고 그래요. 규범과 규정 환경이고 조직 환경이라고 그래요. 그 무경병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무경병이 있어야지만. 경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경금. 경금. 그래야만 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는 무갑임이에요. 무갑임. 병화하고 정화가 병병으로 정화를 만들기도 해요. 병신합으로 임수를 만들어요. 신금으로도 임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시간지 무토하고 기해가 갑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갑임이라는 해수가 존재하게 돼요. 해수. 그럼 해는 갖고 있고 사는 을이나 경이 올 때만 조직력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을이나 경이 올 때, 아니면 을이나 경이 만들어질 때. 을이나 경이 만들어질 때. 그럼 갑이 하나만 와도, 갑이 하나만 오면 갑갑이 을을 만들어요. 아니면 무토가 하나만 더 와도 무무가 기토를 만들고 기기가 갑을 하고 만나서 을을 만들어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참 사주는 이제 뭐 웃기지만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무술이 있지만 신정무예요. 신정무, 그렇죠? 신정무, 무토가 있고 신금이 있어요. 근데 신금 역할을 할 때 정화를 만들지 못해요. 신금 역할을 할 때 정화를 못 한다. 왜냐하면 병병정이기 때문에 이제 쉽진 않죠, 내용이. 그러나 술토를 만들 가능성은 무지하게 쉬워요. 쉬워요. 을계무 역시 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을이 만들어져야 이제 진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토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운에서 이분들이 이제 5년 연속 우승할 때가 계묘대운이에요. 계묘대운. 쉽게 을을 만들고 을이나 경이, 계묘대운 자체가 이제 무술하고 계묘는 또 좋은 합에 해당돼요. 갑오개도고 갑오개도고. 개수가 많아지면 기토를 만들고 월주를 돕거든요. 그럼 이제 준비를 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참사가 이사주에 맞게 일어나면 참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금 이제 방합충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비행기 추락사였고 왜 친선이냐? 일주가 뭐야? 대인관계잖아요. 대인관계. 친선 경기를. 그럼 언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그러고 봤더니 아까 이제 날짜를 보시면 1949년 5월 4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949년 하면 이렇게 보면 이 이제 팀한테는 언제예요? 갑진대운이에요. 갑진대운. 저는 이제 갑진대운이 갑진, 기해 이렇게 해요. 이제 진의 원진이 되죠. 그렇죠? 갑이 왔어요. 갑갑으로 묶여요. 월주에. 물론 갑갑으로 을을 만들고 기토로 경으로 만드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기해가 갑오개도에서 그 다음에 시주가 무술이 있거든요. 그 월주 인성공이고 시주가 이동수단, 통신수단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월주하고 시주에서 갑진은 공망에 해당돼요. 공망은 충이 아니면 해가 없는데 갑진하고 무술하고 시주에서 충이 맞아요. 이동하는데 충을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술사해가 공방공 합방공인데 갑진이 와도 이제 공방공 합방공이 돼요. 공방공 합방공이라는 건 뭘까요? 진술이 있다는 건 너에 맞게예요. 지역이 넓은 경우 저 팀하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방공 합방공이에요. 홈팀일 땐 이동할 필요가 없고 내가 원정을 가야 될 때는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방공 합방공이에요. 너에 맞게 거기 가서 뭔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갑이 올 때 갑진에서의 암시예요. 갑진의 암시. 무토나 개감 무기 이렇게 돼요. 무토나 개수가 문제다. 그걸 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로는 진술충미를 찾는 거예요. 진술충미. 갑진은 월주하고 일주를 보강하라고 오는 거예요. 시주는
진술충하는 거고요. 진술충한다는 건 너에 맞게 하는 거예요. 너에 맞게.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진사술에는 다 공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이 천간으로 보는 게 이제 무게고, 지지로는 진이 왔으면 진술 사해를 보는 거예요. 진술 사해. 거기를 보강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럼 먼저 왔잖아요. 시주가 문제다. 이동수단이 문제다. 미래가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이렇게 봤어요. 무진 월이네요. 그렇죠? 일단 나를 봐야죠. 기축이에요. 기축. 그렇죠? 기축. 기축년. 갑이 하나, 둘, 세 개가 됐어요. 그렇죠? 기해, 기축, 갑진. 기축하고 갑진은 좋은 합이에요. 기축은 갑신궤도예요. 갑신궤도. 그 다음에 무진은 갑자궤도예요. 갑자궤도. 그러면 월주인 기해가 갑오궤도고 시주의 무술하고 무진하고 무술이 이제 하나는 갑자궤도고 하나는 갑오궤도예요. 궤도가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대로 돈다는 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팀에서 갑오궤도가 만나서 갑자궤도를 만든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들어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들어 올린다는 게 뭐겠어요? 병화도 있지만 좀 순위를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갑자궤도가 많은 사람들은 자꾸 능력을 들어 올리고 싶어 해요. 근데 능력을 들어 올리고 싶지만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맞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축에 갑이 3개가 됐어요. 제가 항상 3개가 되면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무토나 개수가 많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진월이 왔어요. 그럼 무술하고 무진은 이동수단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토가 기토를 만들거나 갑을 만들어요. 그 기토나 갑이 지지에서 진술충을 하는 거예요. 진술충하고 기토는 본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토가 많아지면 뭐가 문제일까요? 정임이래요. 정무, 임계. 정화나 임수가 문제라고 해요. 정화나 임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화나 신금이 병신합을 만들고 병화가 정화를 만들기도 해요. 그럼 연주하고 일주가 문제라는 의미를 갖죠. 둘이 합쳐서. 친손경기 요즘도 지금 이제 곧 유럽 리그나 스페인 리그나 이런 데를 시작을 하죠. 이렇게 이제 그 리그가 좀 쉬는 기간에는 스카우트를 하고 서로 이제 친선 경기들을 여러 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진월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또 나를 봤어요. 갑오가 또 됐네요. 그럼 갑이 이제 4개가 돼요. 갑오라는 글자는 갑신에서 공망이라고 그래요. 기축에서 공망이라고 그래요. 기축에서. 연주에서. 갑오라는 글자. 이 갑오라는 날은 연주인 병호랑은 충이 돼요. 충. 이렇게 보시면 갑오 이렇게 충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은. 그럼 이게 최충이면 정계충이라고 그래요. 삼합충이면 병임충이라고 그래요. 그럼 병화 이렇게. 글쎄요, 저는 이제 이 당시 상황은 모르겠지만 정화나 임수가 문제라는 건 정화는 뭐겠어요? 정화는 회전이에요. 임수는 비가 오고.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게 장마가 되거나 이제 이게 태풍이 오면
어떤 식으로 오는지 아시죠? 예.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전.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뭐 이 비극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무토가 언덕이고 산이고 이렇거든요. 세상이고. 근데 뭐 기상학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사주를 풀다 보니까. 네. 연주에서 이제 충을 한다는 거는 연주가 생각이고 이제 문서고 결정인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전개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충이라는 암시를 먼저 줘요. 그럼 뭐 이날 같은 경우 갑오일이라는 경우 이제 시가 어떻게 돌겠어요? 갑이 오면 무토나 개수가 문제다 이런 의미를 또 주거든요. 그럼 그때 보면 무진시가 있고 개유시가 있어요. 갑갑토 무진 기사 경호 이렇게 되거든요. 경호 신미 임신 개유 이렇게 돼요. 갑오가 오면 무토나 개수가 문제다. 그럼 뭐 무진시가 될 수도 있고 또 개유시가 될 수 있고. 그럼 무진시나 개유시가 되면 무토가 많아졌기 때문에 다시 정화나 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개유시를 보면 뭐야? 사유축, 해묘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 사주가 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축이라는 글자가 개신기예요. 개신기. 개신기. 축. 개, 기, 신. 개신기. 이게 개신기예요. 축. 무병각. 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없지만 여기 인이 또 있어요. 이 사주에는 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인이 있을까요? 무병갑. 잘 보시면 무병갑이 보여야 돼요. 그럼 인이라는 게 뭐겠어요? 인이라는 게 갑이 떠 있으면 갑이 인의 근이 되는 건 그냥 치의 근이 되면 서 있다 이런 의미예요. 서 있다. 서 있다. 축구장에 서 있다. 그럼 각 포지션별로 11명이 서 있잖아요. 4-2-4냐 뭐 4-3-3이냐 어떤 그 자기네 그 포메이션별로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권이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윙은 윙대로의 영역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플레이를 해요. 인천권이라는 게 이제 내 권리 주장의 의미도 있지만 그 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수비는 수비대로, 골키퍼는 골키퍼대로 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뭐 축구, 농구, 배구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갑이 근이 되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갑이 곧다니까 가로등, 가로수, 나무가 서 있다 이런 거예요. 갑이 해나 묘나 이렇게 근이 되면 이제 그 갑이 재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걸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라는 게 남자고 서 있는 사람인데 활용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리 줄까? 축구에서는 이리 패스할까? 저리 패스할까? 땅볼로 줄까? 공중으로 줄까? 직선 패스를 할까? 곡선 패스를 할까? 빠르게 줄까? 느리게 줄까? 넓게 쓰는 경우 저 윙으로 날려준단 말이에요. 을이 곡선이에요. 그래서 그 뭐야 바나나킥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을류일주예요. 을류일주. 커브킥을 잘 찬다는 거예요. 을이나 경이 있으면 이제 회전킥을 잘 차요. 정화나 임수가 회전을 매기는 거예요. 회전 양에 따라 공에 휘는 정도가 달라요. 이미 암시를 줬다는 거예요. 무술에서 갑진은 공망이에요. 올해 무술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뭐 이렇게 어디에 있든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월주는 직장 문제예요. 직장 문제. 연주는 문서 문제고 일주는 내가 하는 일의 대인관계 문제고 시주는 배우자, 자식, 이동수단의 문제예요. 자신의 미래. 시주에 있다면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물론 대운을 먼저 봐야 돼. 대운에서 암시를 주고 3개 이상이 될 때. 그리고 이제 충이 중첩충이 된단 말이에요. 중첩충. 무술, 무진, 갑진 이런 식으로 중첩충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궤도만 알면
계도하고 천간의 기가 어떻게 많아지고 어떻게 이런 걸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에 환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보여지는 만 환경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삼재가 어떠니 천을기인이 어떠니 삼재가 대체 뭔데요?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계속 삼재 얘기를 하시고 삼재가 돼서 안 좋고 뭐가 돼서 안 좋대. 방금 또 사주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사주가 좋아요. 근데 무자 일주에 무옷이에요. 무자 무호 하나 무자는 갑신계도고 무호는 갑인계도예요. 연주 월주는 신자진으로 도와요. 병호대운 정미대운을 지나고 있는데 일주하고 시주를 보강하는 운이거든요. 일주 시주. 근데 무토가 많다는 거는 세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저 세상 이 지역 저 지역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얘기해요. 이분은 이제 해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주가 정미 오면 임유가 돼서 무갑임으로 해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정미대운이야. 그럼 또 임수가 왔어. 임수가 두 개가 더 넓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잠이 오미 원진이라고 보이지만 그 원진살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왜? 일적으로 필요하니까. 그게 무슨 삼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쪽에서 일을 시키면 거기 가는 거고 일이 떨어지면 이쪽에서 일을 시키면 또 출장 때문에 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늘 얘기하지만 공망충이 있어도 무토나 개수가 갑이 왔기 때문에 무토나 개수가 많으면 해공이 돼요. 해공. 무토나 개수가 무술이 있고 다른 거에 또 무토나 개수가 있으면 해공이 돼요. 아니면 대운에 있으면 또 해공이 되고 또 아니면 정화나 임수가 무토나 개수를 만들기 때문에 정화나 임수가 있어도 해공이 돼요. 근데 해공이 된다는 게 뭐냐면 번전치기라는 거예요. 번전치기. 뭐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해공은 충을 맞았는데 해공이 되는 건 공망이 해소됐다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비수가 실수로 상대편은 뭐 발을 밟았어요. 그럼 페널티킥이 되잖아요. 근데 페널티킥을 줬는데 골키퍼가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해공이에요. 뭐 이 팀의 사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토리노도 경기가 열리면 사주가 공부가 되신 분들은 토리노 이 사주를 걸고 을이나 경이 올 때 소통이 되는구나. 그 시간을 보고 만세력을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좋은 의미는 아니죠. 시주가 이제 공망충이니까 이 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를 먼저 갖고 있어요. 갑진하고 기해하고도 좋은 합은 아닌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갑갑이 을을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나를 돕는 기운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팀들은 이제 빅경기가 많은 팀이라고 그래요. 공방공 합방공이 돼 있는 팀들은. 글쎄요, 좀 이제 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월요일 이렇게 이제 경기가 열리거든요. 뭐 제가 이제 아직 실력이 미약해서 예측해서 뭐 경기를 올려드리긴 좀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글쎄요, 뭐 팀을 풀어보긴 봤는데 뭐 약간은 이제 어려운 경기가 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제 강의를 끝나고 이제 스베르가의 비극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화면에 떠 있네요. 악천후로 인한 가십거리 미확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비행기가 이제 잘린 모습이 나오죠. 보면 이제 나오네요. 여기 내용들이 나오네요. 정확하게.
뭐 당시 토리노는 뭐 세리아의 5연패를 앞둔 강팀이었고 유벤투스하고 이제 유벤투스가 지금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저조하지만 사실 유벤투스가 이제 매우 강팀에 속하죠. 물론 이제 그 뭐 잘못된 뭐가 이제 뭐 잘못된 것들을 이제 저질러서 뭐 문제가 돼서 또 강등이 됐던 팀이기도 해요. 유벤투스도 유벤투스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제 보면 리스본에서 9시 40분에 이륙한 뭐 바르셀로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이 있죠. 번개가 쳤고 그로 인해 시야가 매우 불량했다. 결국 사고 기체의 기장이었던 사람이 눈으로 보고 비행할 수밖에 없었고 기체를 하강시킬 수밖에 없었대요. 이게 이제 하강 기류 있고 이제 그 당시 상승 기류가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바람이 너무 세니까 오후 5시에 이렇게 하강하는 동안 수페르가의 성당이라는 이제 곳이 있는데 그 성당 건물이 이제 높이 솟아있는데 이제 거기에 부닥친 듯해요. 예. 그러니까 정화나 임수가 악천후도 맞고 이게 이제 이 임수를 만들 때 저희는 임수를 이제 불확실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불확실한 정보. 근데 이제 연주는 이제 얼굴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 일주는 이제 모든 거를 관여하는 건데 병신합으로 임수를 만든다는 건 이제 불확실한 정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얼굴로 파악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용이 어쨌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아까 보면은 이제 뭐 상승했다 하강해야 되는데 악천후로 이제 하강을 했고 뭐 이제 가보일이라는 글자가 이제 하강기류예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보면 뭐 기사시가 병화를 품지 못하는 시간이고 경호시가 되고 경호하고 가보는 또 천중지충 시간이 되고 임신시가 되고 임수가 이제 오면 비가 오는 게 되고 개유시가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개유시가 되면 이제 무토가 돼서 너에 맞게 상황에 맞게 공적인 상황에 맞게 개수가 분석을 한다는 의미가 돼요. 예, 뒤에 이제 내용을 조금 참고하기 위해서 좀 덧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